안녕하십니까. 지화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04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초구의 명의 우비 수기익과 6.2의 명의 이후 자구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지화명의계의 개별 효사는 이제 큰 틀에서 일반적인 견해와 다산의 견해가 차이가 나고 또 이 안에서 그 여러 교수님들의 견해가 세부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초구 한자 정리한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의우비 수기익, 명의우비 수기익, 군자우행 삼일불식 유유왕 주인유언. 밝음을 감추고 나는데 날개를 들이우니 즉 축 늘어뜨르니 군자가 길을 가매 사흘을 먹지 않다가 가는 데가 있음에 유유왕 주인유언 주인의 말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활 군자우행 의불식야 군자우행은 의리로 먹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효위치로 보면은 이제 그 리께의 처음이죠. 그리고 이제 응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설명은 이제 명의께 밝음이 상하는 초창기니까 장치천 교수님은 밝음이 상할 때 초창기이니 초창기도 날아가는 것이니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에 날개를 축 늘어뜨리고 날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때 의미는 날지 말고 과감하게 응거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3일 불식은 3일간 먹을 겨를도 없이 빠르게 물러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구는 날개를 아래로 늘어뜨린 채 날지 않고 과감하게 물러선다. 즉 밝음이 상한 이 시절에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물러나 숨을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사는 새가 날아오르다 화살에 맞으니 그 날개를 늘어뜨린다. 명의새가 둥지를 떠나듯이 군자가 길을 떠나매 3일 동안 먹지는 않을 것이다. 갈 곳이 있어 길을 떠나니 어리러울 때 주인이 험담할 적에는 먹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황태영 교수님은 이제 이렇게 그 초구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서 시간적 수수로 새벽, 대낮, 저녁, 이제 저녁 이후, 한밤중, 새벽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새가 비상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제 역사적 상황과 연계해서 설명하는 아주 독특하면서 유력한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가 비상하는 상을 취한 것이다. 내께가 리이다. 초요의 시절은 동이 틀고 밝은 아침의 새아침이다. 즉 첫 효는 내께 리의 첫 단계이다. 즉 이런 상황에서 초요는 의로운 고생이 있고 아침 해설처럼 번영이 앞에 옴을 암시하지만 기존의 명의, 우비, 수기익, 날개가 닫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황태현 교수님 더불어 설명하시길 아침에 나는 새는 완전히 박지 않은 미명에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즉 몸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날개를 반쯤 접고 낮게 날아가는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군자우행은 집을 떠나는 것이고 유유유언은 떠나가 있는 곳에서 귀국하라는 컴백하라는 주인이 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불식야는 의 때문에 자진해서 불의의 과실을 향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황태현 교수님 유력한 견해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효를 받았을 때 첫 번째 수기의 상황이 무엇인지 날개를 늘어뜨리고 나아가는 상황인데 이제 비색한 시절 즉 명의있게 밝음이 상한 시절에 그렇다는 전통적인 견해와 그 황태현 교수님처럼 새벽에 이제 여명이 발라오는 새벽에 날개를 반쯤 접고 날아간다는 그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자가 어디로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내용이 없죠. 우행에 내용이 없습니다. 즉 군자가 우행, 행하는 곳, 방향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3일 불식,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이야기인데 이것이 의리로서 먹지 않는 건지 그냥 굶어 죽는 건지
그러면 의리로서 먹지 않는 거는 이 의리는 누구에 대한 의리인지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인이 나옵니다. 주인의 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주인과 군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로 주인의 이 상징성이 뭔지, 주인은 군자와의 관계에서 누구와 군자의 관계에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언 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이제 다산이 이게 비난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말은 여기서 황태현 교수님 복귀하라는 이야기로 해석하시고, 그래서 이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부분이 이제 어려운 까다로운 점이 있죠. 아까 수기익, 그 다음에 군자가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에 왜 먹지 않는지, 그 다음에 말인데 그 말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군자와 주인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이 명의 이유자고 용중마장길 밝은 지혜를 감춤해 왼쪽 다리를 상함이니 건장한 말로 구원함이라. 유기직일 순이칭냐. 유기의 길함은 유선하여 법도를 이름이라.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견해는 어두울 때 왼쪽 다리를 다쳤으나 길한 것은 타고 가는 말이 유순하여 잘 달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리께의 중앙에 왔죠. 이제 이렇게 그다음 응은 없습니다 지금. 자, 일반적인 설명을 보면은 이우자구는 왼쪽 다리를 상함을 입었으니 심각하지 않다는 말이고, 용중마장길은 좋은 말을 써서 구제한 다음에 길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사는 설명하시기에 동이족 오랑캐를 개명시키게 될 것이다. 왼쪽 다리를 다치게 될 것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리게 되니 말이 건장하면 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이제 황태현 교수님 견해를 하나 더 보면은 이제 6.2는 대낮이죠. 이제 대낮의 상황에서 아까 시간적 추이 이렇게 간다고 했으니까 중간에 있는 6.2의 상황은 해가 떠오른 대낮이다. 왼쪽 허벅지를 다쳐 약해졌으나 힘센 말의 도움을 받아서 길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어리석은 고도 사나운 암주인 주왕, 적폐 주왕이죠. 주왕을 끝까지 섬긴 서백 문왕의 도를 나타내는 효사다. 힘센 말은 스스로 주왕으로부터 큰 탄압을 당했으나 조용히 힘을 축적하여서 은나라 제후와 백성들을 폭정에서 구한 문왕을, 즉 힘센 말은 문왕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자구할 때 이 다리가 누구의 다리인 건지, 즉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이때 다리는 다리인데 누구의 다리인지, 그 다음에 다리도 오른쪽 다리가 아니라 왼쪽 다리를 다쳤다고 했는데 다친의 의미가 왼쪽 다리의 상징성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용증마장 건장한 말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 길하다고 했는데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징성이 이제 실제 효를 받았을 때 고민이 되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명의 우비 수기익 군자 우행 3일 불식 유유왕 주인 유언 상활 군자 우행 의불식냐. 명의 새가 날아오르다가 화살에 맞으니 그 날개를 늘어뜨린다. 명의 새가 둥지를 떠나듯이 군자가 길을 떠나니 먹지 않을 것이다. 갈 곳에 있어 길을 떠남이니 어리러볼 때 주인이 험담할 적에는 먹어서는 아니 된다. 상활 군자가 길을 떠남이니 어리러볼 때 주인을 험담할 적에는 먹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명의 우비의 물상을 보면은 이제 새가 날아오른다 이야기죠. 그래 지화면에 이렇게 본계가 있으면은 이 본계에는 뇌산소가로 붙었죠. 그 뇌산소가 전체는 새의 물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리도 새가 날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리가 새가 날아가는 물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날개를 늘어뜨린다 수기익은 이렇게 지화명의께는 이렇게 내산소가 새가 이렇게
왼쪽 날개와 상께는 왼쪽, 하께는 오른쪽, 왼날개 오른쪽 날개로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럼 왜 날개를 늘어뜨리게 되느냐?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새가 이제 화살을 맞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감의 화살을 이렇게 맞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가 일로 내려왔을 때 추위를 할 때 왼쪽 날개 한쪽으로 치우쳐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냐? 감의 화살에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상으로 봐서 날개를 늘어뜨리고 나아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3일 불식 군자 우행은 이렇게 지화명의계가 본상이 있으면은 이 본상은 직계 모계인 지택임에서 왔죠. 지택임계 학계는 이렇게 태의 음식이 이렇게 있는 거죠. 추위를 하고 효변하더라도 태의 음식은 한번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음식이 없는 거죠. 그 직계 모계인 지상겸도 이렇게 추위를 했는데도 군자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진의 군자가 이렇게 1에서 3으로 올라가니까 군자 우행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음식을 먹는 상은 이 전체 내에서 3개의 효변이 있다 하더라도 음식에 먹는 상은 없는 거죠. 여태 한 번만 나타났다가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3일 불식은 지산겸에 이렇게 물상을 보면은 지산겸입니다. 그래서 그 방위를 이렇게 보면은 이 땅지에서 산까지 가기에는 이렇게 하나, 둘, 세 칸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일 불식하게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다산은 이게 명의의 초구가 지겸, 지상겸으로 바뀌었을 때는 굶어 죽는 괴해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주인 유언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변한 지계인 지상겸은 이렇게 산지박과 지례복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지박에서 제일 6번째 6의 자리에 있는 상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3으로. 그래서 이 상을 보고 갈 곳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지계 모계인 지례복에서 1이 3으로 가는 거죠. 즉 진의 주인이 나아가서 맞이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간에서 말을 이루는데 그 말이 말씀을 이루는데 그 말이 하필 험난한 말, 감이 험난함이죠. 그래서 험담하는 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의로서 의당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지택임계에서 지화명의로 본상을 취할 때는 태가 없어지는 거죠. 태는 원래 이제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초구에 대한 설명인데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명의새가 날아오르다 화살을 맞으니 그 날개를 늘어뜨린다. 명의새가 둥지를 떠나듯이 군자가 길을 떠나며 3일 동안 먹지 않을 것이다. 갈 곳을 있어 길을 떠남이니 의리로 볼 때 주인이 험담할 적에는 먹어서는 아니 된다. 상활 군자가 길을 떠남이니 의리로 볼 때 주인이 험담할 적에는 먹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2의 그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의 이우자고 용증마장길 상활 유기직일 순이칙냐 동이족의 오랑캐 나라를 개명시키게 될 것이다. 왼쪽 다리를 다치게 될 것이다. 상하게 될 것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리니 말이 건장하면 길할 것이다. 상활 유기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려 길한 것은 말이 잘 훈련됨으로써 규율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의가 밝음을 이제 오랑캐를 밝힌다고 이야기인데 그 기존의 해석과 달리 이제 다사는 오랑캐를 밝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지화명의께 본상이 있으면은 이 본상은 지택임에 썼죠. 그래서 유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유가 아래로 내려와서 리로서 밝히니 오랑캐를 밝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다리가 다쳤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또 다른 지화명의께는 또 다른 모계인 내산소가로부터 왔는데 내산소가에서는 이렇게 다리가 2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리의 물상과 왼쪽 다리의 물상과 오른쪽 다리의 물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가 일로 이렇게 추위에서 내려오니까 왼쪽 다리가 부상된 그런 물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떨어지니까 이제 다리가 다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용증마장
이제 진의 장수가 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지화명의께는 이렇게 뇌산소가에서 왔죠. 뇌산소가의 상께는 이렇게 진이죠. 이렇게 이제 상께는 진의 장수가 있죠. 근데 진의 장수가 사로 일로 가면 출정을 갔는데 가긴 갔는데 감의 물 아래 떨어졌죠. 즉 감의 물 위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튼튼한 말로 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사가 일로 오면서 진의 장소 떨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물 아래 떨어진 상황이죠. 근데 6, 2가 효변하면은 지천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튼튼한 말에 의해서 진의 장수가 곤의 육지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상이 되죠. 즉 효변을 하게 되면은 물이 잔잔해지고 진의 장수가 육지로 올라가는데 그 육지로 올라가게 되는 원인이 이렇게 튼튼한 말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순위칙냐? 왜 이렇게 잘하느냐? 똑같죠. 뇌산소가 사가일로 간 상황에서 협연하면 지천태가 되는데 이 건장한 말은 이렇게 곤의 유순함이 있죠. 유순함이 있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감의 규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유순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말이 잘 훈련됨으로써 인하여 규율에 순종한다. 여기서 순위칙의 물상을 도출해냅니다. 자,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동이족의 오랑캐 나라를 개명시키게 될 것이다. 왼쪽 다리를 다치게 될 것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리니 말이 건장하면 길할 것이다. 상활 6위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려 길한 것은 말이 잘 훈련됨으로써 규율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산의 설명도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까다로운 측면이 있죠. 자, 오늘은 그 지하명의계 초구와 6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초기에서는 왜 날개를 늘어뜨리는지, 그리고 군자가 가기는 가는데 어디를 가는지, 그리고 왜 먹지 않는지, 그리고 주인의 말이 있는데 이 주인의 말의 의미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군자와 주인의 상관성에 대해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6.2에 대해서는 이제 다리가 다친다고 하는데 이 다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튼튼한 말이로서 구원받는데 이 튼튼한 말의 상징이 무엇인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